반갑습니다. Lesson 2 Color Your Language,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Part 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5페이지고요. 학습지 준비하셨으면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the English language?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have to do with 라는 표현이겠네요. have to do with 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주로 이러한 표현들로 자주 쓰입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자,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관련이 있는데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누구누구와 무엇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have nothing to do with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무엇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have few to do with가 맞을까요? 아니면 have little to do with가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셀 수 없는 little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few도 그렇고 little도 그렇고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무엇과 관련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도요. have to do with는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저 앞에 보이는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까 보인 something이나 nothing처럼 have와 to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앞으로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주어 동물들은요. 영어라는 언어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a whole lo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ole 하면 전체의라는 뜻이죠. 그러니 대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You'll be surprised to know just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involve animals. 자, you will be surprised. 자, surprise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무슨 뜻이죠?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니 be surprised가 되어서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수동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사람일 때는 pp를 쓰고 사물일 때는 ing를 쓰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외우셨죠? 자, 이러한 동사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 어떤 의미가 되나요? 자, 그렇죠. 왜 놀라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는 알게 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될 겁니까? know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요. 좀 모양이 특이합니다. 보시겠습니다. How many라고 하는 의문사가 앞에 나오고요. English expressions라는 주어, 그 다음에 involve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의주동.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know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 뭐가 나왔어요? 간접 의문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앞에서부터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involve, 포함하는지 무엇을요? 동물들을.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동물들을 포함하는지를 여러분이 단지 알게 된다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라는 2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Consider some of the fascinating ways in which animals are involved in everyday English. 자, 이 문장에는요. 지금 consider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명령문이 되겠죠. 고려해봅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Suppose 한번 가정해봅시다. Imagine 한번 상상해봅시다 라는 이런 표현들도 자주 쓰이니까요.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몇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중에 몇몇이냐면요. The fascinating ways. Fascinate라는 동사가 있죠. 어떤 의미죠? 그렇죠. 매료시키다, 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ascinating 하면 매혹적인,
흥미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appealing이라던가 attractive라던가 이런 표현들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매력적인 방식들, 흥미로운 방식들 중에 몇몇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문장, 연결되는 문장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in which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있고요. animals are involved i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be involved in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렇죠. 무엇과 관련되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동물들이 매일매일의 영어와 관련된 그런 방식들인데요. 여기 나오는 가운데 in which라고 하는 친구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친구는 관계 부사인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 없는 친구가 누가 있냐면 how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 바꿔서 쓸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요, 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 문장 두 개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개의 문장을 합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반복되는 부분을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부사로 바꿔서 문장을 합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 3번 문장은요, 어떤 두 가지의 문장으로 합쳐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의 문장이죠. Consider some of the fascinating ways 라는 문장과 Animals are involved in everyday English in those ways 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 그 매력적인 방식들, 그러한 방식들, 요 두 녀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친구를요, 뭐로 바꿔줘야 되나요? Those ways라고 하는 친구들을 뭐로? 관계 대명사, 명사구니까요. 관계 대명사로 바꿔서 이 친구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which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장의 앞으로 요로 바꿔서 관계 대명사를 붙이고 문장 두 개를 합쳐주는 형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앞에 나오는 in이라고 하는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가요, 전치사잖아요. 그리고 이 전치사를 써서 in those ways를 합치면 어떤 표현이 돼요? 그러한 방식으로 라는 이 아이는 부사구인 거죠. 자, 그래서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which와 함께 이동을 해도 되고 사실은 in이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남아 있어도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 아이를요, 같이 옮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hich라고 하는 친구, those ways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버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면 in those ways, 요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자체는 뭐가 돼요? 부사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hich가 단독으로 앞에 가 있을 때는 전치사 in을 두고 이 which는 단독으로 관계 대명사가 되지만 in이라고 하는 친구를 함께 옮기면요, in which라고 하는 아이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뒷문장에 있는 부사구를 대신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열심히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주로 방식을 나타내거나 방법을 나타내거나 뭐 이유를 나타내거나 뭐 장소를 나타내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에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굉장히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how랑 the way랑 그 다음에 the way that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way in which라고 하는 아이를 다 섞어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외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문장이 합쳐지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in which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뭐가 되나요? 일단 앞에 the ways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 통째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전체 다 생략도 가능하고요. 이 아이를 뭐로 바꿔도 되고요.
that으로 바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뭐는 쓸 수 없어요? how는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the fascinating이라고 하는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ways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how는 이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how랑 the way랑 the way that이랑 the way in which를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다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경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 way라고 하는 것이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길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된다면 뒤에 in which는 또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떤 문장이 나오면 문장 구조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냥 문법을 공식 외우듯이 달달 외우면 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으셔야지 그 문장이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장입니다. Let's begin with a basic linguistic process, the analogy. 자, 그러면 우리 이걸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basic, 기초적인, linguistic은 무슨 뜻인가요? language라는 단어에서 나온 언어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언어적인 과정, 굉장히 기본이 되는 언어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the analogy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콤마는 뭐로 사용되는 콤마인가요? 동격의 콤마이고요. The analogy. 자, 이번 과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나올 표현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비유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 과정, 즉 비유로 함께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4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An analogy is a comparison between two things and a convenient way for language to create new meaning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An analogy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나이가 형용사 아니면 명사일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 명사 친구 나와 있네요. A comparison. 자, 이거 뭐로 보셔야 돼요? 문장 선분상 얘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보어 1번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어 2번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and와 병렬을 이루고 있는 a convenient way라고 하는 이 친구가 보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comparison이고요. 그리고 a convenient way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장에 다른 추가적인 수식어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mparison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비교입니다. 자, 그런데 between 나왔어요. 어디 사이의 비교냐면 두 개의 것 사이의 비교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between 하면 여러분들 뒤에 문장 구조 어떻게 외우셨어요? between A and B 라고 너무 외우셨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A and B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수 명사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etween이 나오면 A and B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것이라고 하는 복수 확인하시고요. 자, and 그리고 a convenient way. convenient 하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이거 편리한입니다. 편리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는 편리한 방식이에요? 뒤에 to 부정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to 부정사 요 앞에 나오는 way를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to 부정사 뭐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어요. create 하는 편리한 방식이 되고요. 자,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는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이 친구 준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준동사는요, 동사에 준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동사는요, 그러니까 준동사는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랑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친구니까요. 자,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준동사가 된다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준동사가요,
동사 말 그대로 누가 그것을 하는지 그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인 동사들은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to 부정사일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for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 for는요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부정사를 누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language가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가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new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novel이라던가 fresh라고 하는 이러한 형용사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vel이라는 형용사입니다. novel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뭐죠? 그렇죠. 명사로 소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novel이요. 우리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 참신한, 새로운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해 두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Animals are usually used. 동물들은요, 종종 사용됩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familiar to everyone. 자, 그것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기 때문이죠? 친숙하기 때문이죠. 7번 넘어갑니다. By way of analogy. 자,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animal expressions, 동물 표현들은요, draw on the similarities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원래 draw 자체가 그려내다라는 뜻이고요. draw on 하면 뭔가 그거를, 소스로 사용하다, 소스로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사실 draw on 하면 의지하다라는 의미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ely on이라든가 depend on, count on하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draw 자체가 끌어내다라는 표현이고요. draw on 하면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표현들은요, similarities, 유사성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 뭐와 뭐 사이의 유사성이에요? 동물들과 인간들 사이에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between A and B의 형태가 사용된 것도 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문장입니다. People who are not courageous are called chickens, while brave leaders are said to be lion-hearted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콤마 있는 부분 끊어서 앞에 있는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 앞 문장에서 가로로 묶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로로 묶으시면 좀 예쁠까요? 그렇죠. who부터 courageous까지 가로로 묶으셔서 관계대명사절인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are called, 불려진대요. 뭐라고 불려진대요? chickens라고 불려진대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as를 원래는 넣지 않는데요. 요새 쓰는 이제 구어체에서는요, 이렇게 as를 넣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as가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chickens로서 불려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chickens는 뭐죠? 그렇죠. 닭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겁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chickens는요. 그래서 cowards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그렇죠. 겁쟁이, chickens라고 불려집니다. 자, while 나왔습니다. 자, while 이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의 접속사로 사용되나요? 그렇죠. 반면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자, 그래서 whereas 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어요. whereas는요, 요새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보게 되면 놀라지 않고요. 그냥 이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선생님이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자, 반면에, 자, 누구는요, 뭐 하는 반면이에요? brave leaders. 자, 용감한 지도자들은요, are sad. 말해져지는 반면에 라는 의미겠네요. 자, 말해져진대요. 뭐라고 말해져진대요? lion-hearted 한다고요. lion-hearted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강심장의, 용감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용감한 지도자들은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해져집니다. 라는 의미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색깔을 표시해놓은 요 문장을요, 여러분들 능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문장은 지금 비동사 PP 형태의 수동태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능동태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동태에서 보이는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 문장에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어서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서. 그 다음 가장 큰 대표적인 두 번째는 누군지 몰라서이겠죠. 뭐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행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by 행위자는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능동태로 바꿨을 때 people say that brave leaders are lion-hearted라는 문장이 바로 능동태의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능동태의 문장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수동태 의미로 바뀐 건데요. 사실 이 문장은요, 이제 단문 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학습지에 단문, 복문이라는 표현을 써놨을 거예요. 자, 단문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문장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주어 한 개, 그리고 동사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러한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고요. 복문은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 더 복잡하다, 그리고 복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와 동사가 한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두 개 이상씩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수동태 문장과 능동태 문장이 있는데, 수동태 문장은요, 지금 주어 brave leaders라는 주어 한 개, 그 다음에 are said라고 하는 동사 한 개 해서 이 아이는 단문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밑에 나오는 능동태 문장은요, people say라고 하는 주어 동사, 대절 안에 brave leaders ar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나오는 능동태 문장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복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복문으로 되어 있는 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방금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 두 개만 빼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능동태 문장이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 나와 있고, 사실 이 that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say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이러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떤 형식으로 바꾸죠? 목적어를 주어로 쓴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 대절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대절 전체가 뭐로 나와야 돼요? 주어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That brave leaders are lion-hearted is said by people 이라는 문장이 원래가 맞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절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이렇게 긴 주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요 대절을요, 뭐로 바꾸고요? 가주어로 바꾸고 대절을 문장의 제일 뒤로 옮겨서 It is said that brave leaders are lion-hearted by people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by people 생략하시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요, 주어, 동사, 대절 안에 들어가는 주어, 동사의 복문의 수동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복문의 수동태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주어를 앞으로 주어로 만들어내는 단문의 수동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과정은요, 이렇게 거꾸로 과정을 보셔야 사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형태가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eople say that brave leaders are lion-hearted라고 하는 요 능동태 문장에서 it is said that brave leaders are lion-hearted라고 하는 복문의 수동태 문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절 안에 들어가는 있는 요 주어를 그 전체 주어로 만드는 brave leaders are said to 부정사의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단문, 복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으로는요, 원래 이러한 능동태 문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라고 선생님이 이 페이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9번 문장입니다. In most cases, it is not hard to see the logic behind the comparisons. 자, 여기서요, most라고 하는 친구 선생님이요, 학습지에 mostly, almost 다 써놨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뜻을 조금 구별해서 쓰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장에서 most는 뭐로 사용된 거예요? cases를 꾸며주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명사 앞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한정시켜주는 친구이고요. 대부분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most라고 하는 친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주로 어떤 문장에서 그렇게 되냐면 most of 머시기 붙는 친구들 있죠. most of them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 most는요 대명사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most가요 단독으로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이 기록은 안 해놨는데 부사로 사용되면은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the most를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부사로 사용되는 most는요 더 없이 most 단독으로 쓰이고요 동사를 강조해주는 그런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ostly는요 부사로요 주로라는 의미가 되고요 mainly의 의미이죠. almost는 이 녀석도 부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의미는 다르죠. 거의라는 의미로 nearly의 의미다 해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써놓고 이 친구들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라는 9번 문장 it 그 다음에 to 나왔어요. 이거 it 가주어고요. to 진짜 주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이하가 not hard,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자, to 뭐 하는 건가요? see, 보는 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see는요, 알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죠. 자,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The logic, 논리예요. 자, 어디에 있는? behind the comparisons. 그렇죠. 비교 뒤에 있는. 여기서 behind는요, 물리적으로 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이라는 의미로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비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논리를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고 9번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